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저스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수험생분들이 공무원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어떤 식의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방향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 때 실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이런 이제 연도별 시행처별 기출을 보시면요. 이런 식의 문법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전에서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관련 포인트가 암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지방직 9급인데요. 지금 문법 포인트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여기는 어법도 있네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도 문법이니까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대략 16개의 포인트가 정리가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사실 영어 시험에서 어휘 생활영어 문법은 암기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이 섞이지 않고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지 문법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혹시 영어를 공부한 지 오래되셨는데 문법을 틀리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아직 포인트랑 그리고 단원별 적용, 그리고 단원별 적용 연습과 그리고 암기가 잘 안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저는 영어 기초 문법을 추천드립니다. 영어 기초 문법. 보통 수험생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문법을 배웠으니까 나는 그래도 기초는 알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음 이론까지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영어 강사분들 중에서는 그냥 기초 없이 그냥 바로 이론으로 들어가시는 선생님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기초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명사,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기초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쉽지가 않은 게, 여러분들이 기초가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이론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 기초 과정에서 부족한 점 때문에 계속 이론이 섞이고 틀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동사 형식 암기가 안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송태 나오면은 송태로 능동태 몇 형식인지 잘 못 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투부사 나오면은 이게 명사정법인지 형사정법인지 부사정법인지 잘 구별을 못하고, 또한 뭐 ing이 나오면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그리고 분사구문이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대명사 나오면은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주격포 구별을 못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면은 오브, 위치, 후즈 이 두 개 차이를 잘 모르시는 수험생도 많이 계시고요. 만약 독해에서 오브, 위치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인지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지 구별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거 외에도 관계대명사 안에 여러 가지 삽입된 문장, 또 다양한 관계대명사의 생략, 그리고 뭐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형용사, 복합 관계 부사 막히는 부분 많아요, 사실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도치나 뭐 가주어 진주엔 누가 있고 강조용법은 어떻게 구별하고 등등등 특수구문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자, 이런 문법들은 사실 나중에 독해서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중에 이제 영어 강사분들은 문법 수업을 나갈 때 너무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수업을 나가니까 독해서 필요한 문법을 잘 체크를 안 하십니다. 잘 강의를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문법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데 정작 독해를 이제 해석할 때 문장 구조 분석을 잘 못하세요. 그런 걸 연습하는 게 바로 기초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기초 문법을 다루고 있는 교재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초 문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요 중앙영문법 3.8배치 3학년 교재를 추천드리는 거죠. 이 교재는 중학교 교재지만 어렵습니다. 문제가 좀 많긴 하지만 선별해서 풀 수 있고요. 관련돼서 유튜브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교재가 좋은 이유는 이 교재를 풀면은 많이 틀려요. 그러면 내가 기초 문법에서는 아직 이게 약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재를 안 푸시고 바로 이론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나는 그냥 기초는 알고 있다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기초가 약하니까 나중에 이론 가서도 상당히 많이 틀리시고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 문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 문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같은 교재로 한번 단원별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재는 독해서 필요한 문법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끝나시면은 이제 문법 이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법 이론. 그리고 문법 이론 안에 포인트도 이제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단원별 문제도 많이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교재는 요 패스 실전 영문법 5. 제가 생각하기에 시중 공무원 문법 교재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섞여요, 내용이. 근데 이 교재는 정말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재는요, 여러 번 볼 수 있는 교재, 그리고 풀면 낫는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도별 시체크 111과 랜덤형 예상 문제 444가 있는데, 이 진도별 시체크 111이 지금 말한 문법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랜덤형 예상 문제 444는 랜덤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랜덤 문제를 풀겠죠. 제가 수험생분들의 상담을 해보면요, 문법 이론과 포인트가 좀 암기가 되어 있냐 물어보면은 다들 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개념을 물어봐요, 간단하게. 그런데 말로 설명을 전혀 못 하세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어로 되어 있고 암기 파트니까 인강을 여러 번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도 되고 이제 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좀 다른 게, 영어는 인강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들은 거지, 여러분들 직접 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론과 포인트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원별 문제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중요하면, 실제 시험에서 문법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바로바로 이러한 문법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포인트들이 다 단원별 포인트를 섞어 놓은 것 뿐이에요. 즉, 이런 식으로 문법 이론과 포인트가 정리가 되어 있고 옆에 단원별 문제가 구성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포인트 1번 관련된 문법 이론과 포인트 관련된 문제, 포인트 2번 그리고 관련된 문법 단원별 문제. 근데 대다수의 교재들은 포인트들 여러 가지를 다 모아놓고 뒤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문법 단원별 문제도 기출집에서 따와가 이제 보통 다른 보기양의 포인트까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문법 파트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섞여요. 그래서 제가 패스 실전 영문법 5를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안 섞여요. 그리고 시험에 여러 가지,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만약 지방제 준비한다 할게요. 지방제 시험을 준비한다면 저희는 이제 연도별 기출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201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쭉 풀어보는 거예요. 다른 과목들은 단원별 기출이 좋지만 영어는 이렇게 실제로 20문제를 섞어오는 문제를 직접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연도별 기출이나 동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고서 연도별로 문법 포인트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여 가지 한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됩니다, 포인트들이. 예를 들어서 동사 서제스트가 동명사를 쓰는 게 시험에 나왔다고 할게요. 이게 기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동사 서제스트가 동명사 목적을 취한다, 이것도 알아야겠지만 이 파트에 가가지고, 동명사 파트 가가지고 서제스트 외에도 다양한 동사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예상 문제죠. 예를 들어서 단원별 이론과 포인트 교재를 들어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 그러면 서제스트가 ing 쓴다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이제 다음에 중요한 건 얘네들이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 동사, 이 동사들을 외워야 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포인트가 전혀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단원별을 잘 안 풀죠. 왜? 단원별은 해당 파트별로 모아놓으니까 답이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해당 파트별로 이미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거지 우리가 암기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이러한 포인트들이 실전 시험에서 그대로 섞여서 나온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원별 적용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은 섞여가지고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포인트가요. 문법은 빨리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독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가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맞추고 틀리고가 아니라 문제를 단원 포인트별로 직접 적용하는 연습을 하되요.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직접 적어보는 거예요. 출제 포인트 적어보셔야지 여러분 머릿속 안에 그나마 좀 오랫동안 남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도 아까 서제스트가 ing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서제스트 말고도 이런 동사 어떻게 외우냐. 이 투동사 목적 취한 타동사 또 헷갈리는데 간단하죠. 그래서 단원별 기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원별로 직접 적용하자는 거죠. 다른 교재 같은 경우는 포인트들을 앞에다 다 모아놓고 뒤에서 문제를 푸는데 이 교재는 다 각각 포인트마다 각각 단원별 문제가 있어가지고 섞이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 순수하게 이 포인트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랜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론, 포인트, 단원별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게 다 요 포인트를 섞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시고 단원별로 적용 연습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랜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 같은 경우는 랜덤 예상 문제도 있다는 거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랜덤 예상 문제 444 각 유형별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랜덤 문제는 많이 틀리실 거예요.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틀리는 건 상관없고요. 마찬가지예요.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적으시고요. 중요한 건 랜덤 문제를 풀다 보면 문법이 섞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랜덤 문제를 풀면서도 이런 문법 이론과 포인트는 계속 같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문법 이론과 포인트를 같이 암기하자. 예를 들어서 문법을 1시간 정도 투자한다고 할게요. 그럼 랜덤 문제는 한 45분 정도 푸신다고 하면 많이 틀리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문법 이론 포인트를 15분 동안 순서대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험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수험생분들이 막 이동기 700제, 손지수 900제 등등등 랜덤 문제를 많이 풀려는 수험생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수험생들 상담해보면요. 기초문법 제대로 안 잡혀있고 문법 이용과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법이 계속 틀리니까 나 문제 너무 적게 풀어서 그런가? 계속 랜덤만 주구장창 풀고 있다는 거예요. 랜덤은 최소 풀어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 추후에 기출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출에도 이미 실제 문법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랜덤처럼 풀면 되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랜덤을 좀 최소로만 푸시고요. 요걸 많이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기초 문법 이론 포인트 단원별 그걸 랜덤 해가지고 중앙 영문법 30페이지에 3학년 그리고 패스 시점 영문법 5 이 두 권으로 그냥 끝내요. 어차피 뒤에 연도별 기출을 풀 거니까요. 즉 문법은요 여러분들이 잘 문법을 못 맞춘다고 해서 무조건 양치기로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해야 할 것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문법 이론 들어가기 전에 기초 문법부터 먼저 공부를 하자. 기초는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중요해서 기초하다. 중요해서 기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초 문법에서 뭐가 약한지를 체크해도 할 수 있지만 독해를 위한 문법에서도 중요합니다. 강사분들이 너무 문법 수업 때 문법 포인트만 맞춰가지고 문법 수업 나가니까 수험생들이 독해 문장에서 어법을 잘 못 봐요. 문장 구조 분석을 잘 못해요. 독해를 위한 문법들은 중요하고요. 요거를 빠르게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이론과 포인트 단어별 문제를 위해서 많이 보셔야 합니다. 이걸 보시고 나서 랜덤 문제 풀면서도 마찬가지로 문법 이론과 포인트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많은 교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암기 파트니까. 근데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이론과 포인트랑 단어별 적용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랜덤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문법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